지난 시간에 이어 2024년 노벨문학 수상 한강의 작품을 평가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예술가 빈센트 반 고흐와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제 작품에서도 자연과 인간의 감정이 그런 충돌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저는 자연의 거친 면모를 강조하면서도 그 안에서 인간의 감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소년이 온다에서 묘사된 광주의 폭력은 인간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풍경으로 제가 자연 속에서 그려낸 고통과도 연결됩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유발 하라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구조와 규범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그 규범이 깨어질 때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사피엔스에서 다룬 것처럼 인류는 폭력과 함께 발전해왔습니다. 폭력은 문명을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였지만 동시에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집단적 트라우마와 사회적 폭력에 대한 강렬한 묘사입니다. 동호라는 소년의 죽음은 그 사회적 비극의 상징이자 집단적 고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은 죽음과 폭력의 결과가 개인의 내면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그림에서 강조했던 것은 인간이 자연과 사회 속에서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난 일은 그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 전체가 겪은 비극이죠. 제 작품들이 내면의 고통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면 한강의 문체는 그 고통을 언어로 정교하게 풀어냅니다. 맞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개인과 사회가 맞물려 발생하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다루며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회적 상처를 조명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건은 인간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문명은 폭력을 통해 형성되었지만 그 폭력은 개인과 집단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동호의 죽음 이후 남겨진 이들이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사회가 폭력의 상흔을 어떻게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치유란 단순히 시간의 문제는 아니겠죠. 제 그림들도 고통 속에서 창조되었지만 그것이 결국 치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강의 작품에서 인물들이 겪는 고통은 그들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고립되고 그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나도 그 고통은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저는 이 고통을 회화로 표현했지만 한강은 이를 문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바람이 분다. 가라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한강은 개인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예술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며 예술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의미화하는지를 다룹니다. 예술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함을 초월하려는 시도로서 작용하기도 하죠. 서인조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사건이 아니라 그녀의 예술이 불멸로 이어지려는 시도 속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역사적으로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술을 통해 불멸을 꿈꾸는 시도가 그녀의 죽음과 얽히면서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다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서인주의 죽음은 저에게도 하나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예술가로서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불멸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 제 작품을 통해 고통과 죽음을 초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인주의 죽음이 신화화되면서 그 진실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정희가 진실을 찾으려는 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술이 진실을 담을 수 있을 때 그 가치는 더욱 커지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진실을 찾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예술은 인간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동시에 그 예술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미화될 위험도 크죠. 그렇기에 바람이 분다. 가라에서 이정희의 진실 추구는 단순히 개인적 사건의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의미에서 예술의 윤리적 문제로 확장됩니다. 제가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에서 논한 것처럼 인류는 끊임없이 서사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진실을 재구성하며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서인조의 죽음을 둘러싼 논쟁 역시 그 진실이 신화나 서사로 덮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술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술가로서 저도 늘 진실을 추구했습니다. 저의 고통과 불안을 표현하면서도 그것을 왜곡되지 않게 진실하게 담으려고 했죠. 저는 색채와 붓질을 통해 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려 했고 그것이 바로 저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인주의 예술이 신화화되고 그 과정에서 그녀의 고통이 지워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녀의 진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술은 감상자의 해석에 맡겨지기도 하지만 그 해석이 진실에 기반해야만 그 예술이 온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는 종종 서사화되면서 그 진실이 덮이거나 왜곡되곤 했습니다. 인간은 서사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그 서사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발전시키면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진실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았죠. 예술과 역사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정희가 서인조의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단지 개인의 문제를 넘어 더 큰 사회적 의미와 예술적 윤리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술은 감정과 진실을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작품에서 자연과 인간의 감정을 하나로 엮으려 했고, 그것이 단순히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고통과 혼란을 담는 것이었죠. 서인주의 예술도 그녀의 고통과 내면을 담고 있지만 그것이 진실하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녀의 죽음은 단지 미화된 상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술이 가진 진정한 힘은 진실을 통해 감정과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